목화의 씨앗을 감싸는 섬유뭉치를 따면 목화솜이 되고, 그 솜에서 실을 뽑아내 옷감을 짜면 면직물이 됩니다. 이 면직물로 말할 것 같으면 부드러우면서도 내구도가 강하고 습기를 잘 흡수하는 데다 전정기도 없으며 인체에 닿아도 자극이 없어서 구김이 좀 생기는 것만 빼면 거의 무적의 직물이죠. 장점이 너무 뚜렷하고 지금까지도 완벽한 대체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합성 섬유가 발달한 지금도 살에 닿는 옷감은 웬만하면 면과 혼방하여 사용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목화라는 식물은 남아프리카의 열대 우림에서 발생하여 바다를 따라 퍼졌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중앙아메리카, 이집트, 인도 등지의 저위도 지역에서 각각 작물화된 증거가 있지만 가장 오래된 면직물은 인더스 문명의 모헨조다로 유적에서 발견된 염색된 천 조각입니다. 무려 4500년 전. 실제로 고대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목화의 재배와 면직물의 발전은 인도와 그 주변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유럽 같은 고위도 지역의 문명권에서는 아주 귀한 전설급 재료로 취급됐죠. 이 목화를 중국인들은 희고 부드럽다고 해서 백첩포, 로마인들은 바람으로 짠 직물이라고 해서 웬투스 텍스틸리스라고 불렀습니다. 또 면직물 자체는 그렇다 치고 그 원료인 목화는 살면서 볼 일이 없다 보니 중국 남북조 시대 양나라의 사서에는 고창국에는 누에고치 같은 열매가 열리는 풀이 있다 고 기록되어 있고, 14세기 영국의 여행가 존 맨데빌 경은 인도에는 작은 양들이 열리는 식물이 있다 고 기록하는 등 같은 목화를 가지고도 각각의 문화권마다 다르게 표현했던 걸 볼 수 있죠. 고려의 학자이자 외교관이었던 문익점이 원나라에서 목화씨, 정확히 말하면 개량된 목화 종자를 들여온 지 약 100년쯤 뒤 서유럽에서는 포르투갈이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돌아 인도 항로를 개척하고 인도산 면직물을 다이렉트로 떼오면서 면직물의 유행이 시작됐습니다. 포르투갈이 점령한 도시인 캘리컷에서 수입되는 면직물이라서 이걸 캘리코라고 불렀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17세기 새로운 해양대국으로 자리잡은 영국에서는 양모 산업을 육성해서 전 세계의 식민지에 팔아먹으려고 각을 재고 있었는데요. 값싸고 질 좋은 캘리코가 영국까지 굴러들어와 인기를 끌자 기껏 육성해놓은 양모 산업이 휘청휘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1720년 캘리코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관세를 높이는 등 있는 대로 견제를 했지만 이게 가성비가 워낙 뛰어나서 밀수되는 걸 막을 수가 없었죠. 캘리코뿐 아니라 모슬린 같은 고급 면직물은 사치품으로서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끝내 영국은 양모뿐 아니라 면직물 산업도 직접 육성하기로 노선을 변경했죠. 근데 영국의 기후에서 목화를 직접 재배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영국은 인도 벵골 지방의 토호 세력과 프랑스 세력을 조합해서 몰아내고 벵골의 목화 산지를 독차지하여 목화솜을 싸고 안정된 가격으로 무한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료만 싸게 들여오고 나머지 가공은 영국 내에서 하는 시스템이었죠. 그러나 아무리 생산량을 늘려도 면직물의 인기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 높아졌고 결국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지경에 이르러 버리게 되는데요. 이 시점부터 얘기가 웅장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전통 배틀처럼 그 배틀 아닙니다. 직물을 짜는 기계를 직조기라고 하는데 그동안은 영국인들도 배틀과 대동소이한 수준의 직조기로 면직물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733년 플라잉 셔틀이라는 최첨단 배틀이 발명되면서 면직 산업은 전환기를 맞게 되죠. 이 이름 그대로 원래는 수동이었던 셔틀이라는 부품을 자동화시킨 물건이었는데요. 이게 도입되면서 영국의 직물 생산 능률이 최대 4배까지 증가했고 영국산 면직물 생산량이 폭발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폭발은 연쇄작용을 일으킵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들 하죠. 실 뽑는 속도보다 직물 짜는 속도가 더 빨라져 버려서 이번에는 실을 자동으로 뽑는 기계인 방적기가 등장한 것이었죠. 물레로 실을 뽑을 때보다 실 뽑는 속도가 8배나 빨라졌습니다. 실 뽑는 속도가 너무 빨라지니 이번엔 실이 남아돌게 돼서 또 직조기가 업그레이드되고 직조 속도가 더 빨라지니 실이 부족해져 또 방적기가 업그레이드되고 그 과정에서 증기기관까지 도입되어 근대적인 공장이 등장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면직물 생산량은 인류 역사에 유례가 없는 대폭발을 일으키게 됐죠. 이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그 유명한 산업혁명입니다. 인류사를 통째로 뒤바꿔 놓은 말 그대로 대혁명이었죠. 자동화를 통해 영국산 면직물의 가성비와 생산량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A톤 트럭 마냥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에는 영국산 면직물들이 역수출되어 인도 면직물 산업을 붕괴시켜버리는 지경까지 됐죠.
산업혁명은 이미 북부 프랑스까지 퍼져서 자동화 면직물 공장이 우후죽순 세워졌고 인도에서 생산되는 목화만으로는 공급량이 부족한 시점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넘치는 수요량을 감당할 새로운 탱커로 바로 신생 독립국이었던 미국이 급부상했죠. 당시 가진 거라곤 비옥한 토지와 화창한 날씨, 흑인 노예뿐이었던 미국에서는 노동집약적인 담배 재배가 성행했었는데 기호품이라 가격이 요동치는 담배보다는 생필품인 목화가 훨씬 안정적인 상품이었죠. 영국의 쇼 미 더 코튼에 미국 남부의 여러 주들이 목화로 종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1793년 미국에서 목화솜과 씨앗을 자동으로 분리해주는 조면기가 개발됐습니다. 조면기는 점차 개량되어 사람 1000명분의 효율을 낼 수 있게 됐고 분리 과정이 빨라졌으니 그만큼 목화꽃 자체를 수확하는 속도도 빨라져야 했죠. 여전히 목화꽃 자체의 수확은 결국 사람 손이 필요한 작업이었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 이미 노예제가 폐지된 미국 북부주들이나 서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미국 남부에서는 노예의 수가 오히려 몇 배로 늘어났고 목화솜 생산량도 연간 6만 킬로그램에서 8,260만 킬로그램으로 말 그대로 100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조면기와 노예노동을 필두로 한 미국 남부의 목화는 1850년이 되면서 영국 목화 수입량의 4분의 3을 차지할 정도가 되었죠. 전 세계적인 노예제 폐지 움직임으로 노예 공급이 끊기기 시작하자 남부 농장주들은 노예끼리 결혼시켜 자식을 낳게 해 노예 생산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상공업의 발달과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노예의 필요성이 사라진 북부에서는 노예제가 일찍이 폐지됐고 연방 차원에서 노예제 완전 철폐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커진 상태였죠. 서부 개척이 진행되며 생겨나는 새로운 주들을 자유주로 할 것이냐 노예제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노예제 찬반 문제를 더욱 격화시켰습니다. 그렇게 대립이 첨예하던 1860년 노예제 폐지론자였던 공화당의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사우스 캐롤라이나를 시작으로 미시시피, 플로리다, 엘라베마, 조지아, 루이지애나, 텍사스 7개 주가 미 연방을 탈퇴하여 아메리카 연합국 통칭 남부 연맹을 결성했습니다. 남북전쟁의 시작이었죠. 반란의 완전한 진압과 미합 중국의 회복을 목표로 하는 연방군과는 달리 남부연맹의 목적은 그저 독립의 인정이었기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를 끌어들여 전쟁에 개입시켜 북부를 물러나게 할 작정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유럽 공장에서 쓰는 목화 대부분이 미국 남부에서 오죠. 또 미국이 둘로 갈라서면 그만큼 힘이 분산되죠. 그러면 영국이나 프랑스 입장에선 개이득이죠. 그런데 이걸 북군이 가만둘 리 만무했죠. 북군은 남부의 해상을 봉쇄해 목화의 수출 자체를 막아버렸고 때마침 흉작을 맞은 영국에 오히려 식량 수출마저 2배로 늘려버렸습니다. 뭐 옷도 중요하지만 일단 먹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부족한 목화도 이집트나 인도에서 좀 더 쥐어짜니까 어느 정도 공급량이 나왔고 노예 부리는 반란군을 지원해줄 메리트가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활용점정으로 1862년 9월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이라는 초필살기를 시전하면서 남부 편들면 진짜 나쁜 놈 되는 분위기로 판을 깔아버렸기 때문에 노예제 옹호 국가로 낙인 찍히면서까지 남부를 지지할 나라는 어디에도 없었죠. 1865년 남군의 항복으로 남부연맹은 다시 미 연방으로 흡수됐고 노예들은 모두 해방됐습니다. 백인들의 린치나 차별을 피해서 많은 남부 출신 흑인들이 북부로 런했고 노예들이 지탱하던 목화 재배업은 엄청난 타격을 입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병충해와 허리케인, 홍수 등의 자연재해까지 터지며 미국 목화 농장들은 빠르게 쇠퇴할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미국의 대목화 시대가 그렇게 막을 내린 것이었죠. 사실 목화에 대해 얘기를 하자면 동아시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등등의 목화에 대해서 할 얘기는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세계사의 한 획을 그은 굵직굵직한 이야기들로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국주의의 팽창, 전쟁, 식민지 수탈, 노예 문제 등등 가슴 아픈 이야기가 가득하죠. 방디는 오늘도 샤워하고 나서 수건 쓰면서 외출하려고 옷 입으면서 목화와 관련된 가슴 아픈 역사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티셔츠는 면 100만을 고집하는 방디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